오늘 주디오케이션에서는 유럽연합이 유대인 공동체를 방어하는 이스라엘 단체들을 제재하면서 이들을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동일 선상에 놓는 위험한 도덕적 등가론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사실들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겨냥한 정치적 캠페인,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대한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NSTV의 주디오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JNS 뉴스의 특파원 자시 헤이스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일라, 칼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주 X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방금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소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새 제재에도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교착 상태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극단주의와 폭력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게시물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폭력적인 소위 정착민들과 하마스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 대한 제재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발표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수천 명을 살해한 테러 조직 하마스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고대 성서적 역사적 중심지에 살고 있는 50만 명의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네, 하지만 정착민의 폭력도 나쁘다, 왜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해왔듯이 정착민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외국 정부들이 이스라엘 주민들과 국가를 겨냥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버리는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피해 중상입니다. 이 제재 소식이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EU가 제재하는 단체들입니다. 아마나 조직, 나찰라 운동, 그리고 의장 다니엘 와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서 다니엘 와이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쇼메르 유다엔 샤무론과 그 전 CEO였던 아비하이 수시아, 그리고 레가빔 조직과 그 CEO인 마이어 도이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레가빔의 나미 린더칸도 출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단체들 중 그 어떤 곳도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들 중 어느 곳도 폭력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나 단체는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쇼메르 유다와 샴론 단체는 지역사회와 농장 보호에 집중합니다. 레가빔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단체들은 모두 폭력과 무관합니다. 이 캠페인이 정치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정착민들을 제재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명단에 오른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유대인이 유다 지역에 살 권리를 옹호하는 평판 좋은 단체들입니다. 레가빔은 사실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단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레가빔은 또한 정착민 폭력 캠페인 전체가 사기라는 것을 입증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착민 폭력으로 제재를 받고 비난받는 바로 그 단체입니다. 여러분, 애써 꾸며내려고 해도 이런 얘기는 못 만듭니다. 레가빔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를 이스라엘 땅의 수호자라는 영예로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우리는 명예의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레가빔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수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법과 국제협정을 위반하면서 수백만 유럽 납세자의 돈이 유대인 민족의 국유지에 대한 불법 건설과 테러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해치려는 자들의 실망과는 달리 법원은 무분별한 불법 건설과 토지 점유에 대한 우리의 청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법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레가빔은 거짓되고 반유대주의적인 정착민 폭력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사실과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공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DF 군인들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와 정책 수립이 자랑스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시온주의 혁명을 억누르고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가혹한 제재를 통한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모든 지역에서 통치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레가빔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제재를 통해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토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레가빔은 연구 싱크탱크이자 정책연구소로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법과 권리에 따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보호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레가빔과 하마스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하마스는 유대인을 살해하고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테러 조직인데 EU는 이에 대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레가빔은 EU의 터무니없는 간섭, 테러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제법 위반을 계속해서 폭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실을 공유해준 레가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돈 사르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결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합니다. 유럽연합은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이 분노스러운 것은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시민과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비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외무중 장관은 이어서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도덕적 동등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국 중심의 유대인 정착 권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가진 것만큼 문서화되고 오랜 권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역사적 권리이자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로 어떤 세력도 유대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재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EU의 결정에 대한 다른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연합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후 유럽연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다른 곳에서 문명을 지키기 위해 지하디스트 광신자들과 싸우며 유럽의 더러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시민들과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사이에 거짓된 대칭 구도를 만들며 도덕적 파산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많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은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정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매번 유대인들, 특히 우리 땅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무장관 베소 스모트리치는 유럽의 위선이 새로운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살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와의 국가적 갈등을 범죄 문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략적 지역들을 A와 B 지역에서 C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총리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말했습니다. A, B 지역은 모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저는 총리에게 바로 오늘 저녁 내각을 소집하고 이를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발언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안보 벨트이며 우리 영토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자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세계에 알릴 때입니다. 우리는 정착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땅 지배를 굳히며 두려움 없이 테러와 맞서겠습니다. 그래서 스모트리치가 말하길 테러 국가 수립을 옹호하고 거의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C구역에서 불법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온 유럽연합의 코앞에 이 사실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스모트리치는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통제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이스라엘 선언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일한 지 5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5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 이런 선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때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테러리스트 살인범들을 미화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너무나도 높이 평가받아서 그들만의 특별한 국가 기념일인 수감자의 날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감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날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살인 공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는 어디 있습니까? 왜 수감자의 날을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하길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PA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테러리스트 살인범을 존경하도록 세뇌시키는가라는 제목의 새로운 BMW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PA 용어로 테러리스트의 날 또는 수감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PA 학교들은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에게 테러리스트 살인범들을 영웅이자 롤모델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도록 심각하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베이르제트에 있는 PA 학교에서는 어린 팔레스타인 소녀들에게 68명을 살해한 혐의로 67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테러리스트이자 폭탄 제조자인 압둘라 바르구디를 존경하고 기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소녀들에게 소개된 다른 이른바 영웅들은 3건의 공격을 주도해 5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 수감자 마르완 바르구티와 공범들과 함께 1명을 살해한 이른바 순교자 왈리드 다카였습니다. 수감 중인 폭탄 제조자 압둘라 바르구디도 슈렘, 즉 그들이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곳의 학교들에서 미화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수감자들, 즉 테러리스트들이라는 전시회가 나블루스 지구 총독 가산에 의해 개막되었습니다. 가산 다글라스 나블루스 지구 총독과 나블루스 교육청의 사미르 알자말 국장이 카와라 남자고등학교에서 이를 개막했습니다. 행사에서 학생들은 죄수들에게 자유를 이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었고 한 청소년은 5명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테러리스트 죄수 무함마드 알투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에게 테러리스트 아부지하드 포스터가 배포됐습니다. 자치정부도 그가 최소 125명이 살해된 공격들을 계획했다고 인정합니다. 아부지하드는 이스라엘에 암살당했으며 그의 암살은 죄수의 날과 겹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매년 기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를 미화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른바 살해보상 프로그램으로 테러범과 가족에게 금전 지원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학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유대인이 살해될수록 더 많아집니다. 유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언제 오슬로 협정 종료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평화 파트너가 아님을 명확히 선언할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과 정책의 변화가 아주 곧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냐민 지역 위원회에 따르면 아랍인 공격자들이 수요일 이른 아침 추루레비 농장에 침입해 약 120마리의 양떼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보안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양떼를 찾아내 농장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위원회는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비냐민,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농장들은 이스라엘인들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아랍인 공격자들의 강도 시도와 괴롭힘이라는 형태의 테러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력들은 현실을 왜곡하려 하며 유대와 사마리아 주민들을 이른바 정착민 폭력의 가해자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유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규탄하길 기다릴 겁니다. 사실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몇 달 동안 사마리아 지구 범죄 대응 부서에서 신분증 위조와 PA 아랍인들을 전국 여러 회사에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문서 위조, 이스라엘 불법 입국, 불법 고용 등 범죄에 대한 비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사마리아 범죄 대응 부서는 이스라엘 시민 1명과 PA 아랍인 4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스라엘에 불법 입국한 PA 아랍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전국의 여러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사마리아 부서로 이송돼 조사받았습니다. 용의자 3명은 법정에 출두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일환으로 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연루된 혐의를 받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신 불법 노동자들이 1967년 이전 경계선 안쪽에 이스라엘로 침투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이지만 이 불법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를 호들갑 떠는 사람이라고 부르셔도 좋지만 처음에는 불법 노동자와 범죄로 시작해서 결국 테러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랍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이 그 신분증을 이용해 접근한 뒤 공격을 저지른다면 그를 숨겨주거나 도운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유일한 의문은 이런 사람들이 밖에 얼마나 더 있을지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들이 지난 월요일 아침 사마리아에서 대테러 작전 중에 병력에 총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무장범을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복 국경 경찰관들이 칼란디아 마을에 진입한 후 용의자가 소총으로 이스라엘 병력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대형 사격을 하여 공격범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 병력은 총격전에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인 하츠알라 유대와 사마리아 또는 하츠알라 유대와 사마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테러리스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최소 5,051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비정부 기구는 연례 보고서에서 2025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인 24명이 살해되고 4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국가보안기관의 공식 자료와 교차 확인된 것으로 3,299건의 돌 던지기, 458건의 화염병 공격, 655건의 레이저 포인터로 운전자를 실명시키려는 시도, 286건의 폭발물 사용, 그리고 19건의 총격 테러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보고된 사건들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것이 2025년의 공식 통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매일 겪고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에 5천 건이 넘는 공격이 있었지만 제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 공격들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그들이 평판 좋은 이스라엘 단체들을 제재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밤 크네셋 본회의에서 유대 사마리아 지구의 유물을 담당할 새로운 민간 당국을 설립하는 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지역 전역의 유물, 유적지, 고고학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유대 사마리아 유산청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 기관은 현재 국방부가 맡고 있는 책임을 넘겨받게 됩니다. 민정청 고고학부서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2,600개가 넘는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 정확히 어떤 긍정적인 점이나 부정적인 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대인 성지와 고대 고고학 유적지를 훼손해 왔습니다.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이 새 당국이 해답이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이 훼손 행위는 이제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 아랍인들이 심은 나무 3,000그루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국유지에 심어졌기 때문에 스모트리치 장관이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지는 나무를 그대로 두고 국유지 불법 침범을 허용하거나 나무를 뽑고 부정적 홍보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뉴스와 다른 곳들에서 온통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이슬람 관계위원회인 케어도 나무를 뽑아낸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그루의 팔레스타인 나무를 계획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팔레스타인 존재를 지우고 땅을 빼앗으며 실현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더 넓은 캠페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략적이고 성서적인 중심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테러 국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어와 다른 단체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며 이를 민족 청소 캠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이 나무들이 국유지에 불법 심어진 사실을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 캠페인 일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든 땅이든 폭력이든 혹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집단 학살이든 습격이든 추방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을 배워야 하며 앞서 말했듯 레그빈 같은 단체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이유가 그들을 제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반대가 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디오케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시 헤이스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JNS 미디어 허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NS TV 제작진과 프로듀서 바르바라 카니모브, 엔지니어 아른 워갈란터, 자크 시커만, 라이언 리스트, 방송국장 유리 스베르츠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편집자 키세니아 펠라셴코에게도 감사드립니다. JNS TV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프로그램은 JNS TV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 땡스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위해 꼭 jns.org를 방문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 TV의 주디오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